거기 일본 장수를 정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연의 기운, 자물 대상의 영과 혼이 깃들 수 있다는 맞는데 사람을 정령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건 좀 정정하고 싶었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험한 것이 나왔네. 요즘 핫한 영화 있죠? 영화 파묘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선생님이 이제 무속인으로서 영화 파묘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공감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음양조화에서 자연, 그 다음에 인간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서 뭐 고맙기도 했어요. 왜 고마워? 영적 세상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상담에 표현되는 거는 점이고 사주고 인생이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얘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지금 거의 파묘가 1000만 정도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런 무속적인 게 그렇게 핫했던 적이 없었는데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영혼에 관련된 얘기들이 시대가 빨리 발전하고 기술이 좋을수록 강조가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웰빙을 외친 시기가 지금 한 20년도 지났나? 그래서 영혼, 심리, 정신, 마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관객분들이 동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화 파묘에 보면은 묘바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정확하게 이 묘바람이 뭔가요? 묘는 자연산에서 시작하죠. 터주가 있고 지주가 있고 그 주변 일대의 지형지물의 어떤 기운들, 전기가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묘를 쓴단 말이죠. 근데 자연 주기로 30년이면 우리 인간의 육신이 썩어서 돌이 되고 물이 되고 흙이 되는 그 과정이 30년이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뼈가 녹아서 살이 녹아서 피가 녹아서 자연화되어 있는데 이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화장하려고 관리가 힘드니까 이런 인간의 목표로 건드리게 되면 거기에 계시는 안정된 조화로운 기운들이 파괴되면서 터주가 화낼 수도 있고 지주가 화낼 수도 있고 나무신들이 화낼 수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인간한테 해를 끼치게 되는 조화가 되는 거죠. 이제 영화에서는 묘, 무덤, 즉 돌아가신 분을 묻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요즘은 낙골당이나 이런 데 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무속인으로서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자연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땅은 좁아지고 사람들은 많아지고 흘러가는 흐름이나 동향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상님도 인정을 하신다. 반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소. 반은 현실이 어떠하겠소. 이 급반하게 변하는 세상에 우리도 적응하겠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화장하면 불탄 조상님이 오고 이장탈이 났을 때는 관절이 부러진 조상이 오고 일을 했을 때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즘엔 화장을 무조건 했다고 해서 탈을 잡거나 이장을 무조건 했다고 해서 탈을 잡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예전보다는 기준이 조금은 타이트한 것들이 느슨해졌다. 허나 자연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낙골당에 모시는 것, 화장해서 간소하게 모시는 것, 수목장 하는 것 인정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잖아. 우겨봐야 뭐 이길 수 없는 걸. 맞아요. 지금 파묘에도 그런 대사가 나와요. 명당이라는 명당은 부자들이 다 꽉 꿰차고 있을 텐데 아직도 명당이 나오는 게 이상하다. 네. 네,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명당에 다 이제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명당에 있으신 분들은 진짜 잘 되나요? 네, 좋은 기운 받는 거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 좋은 기운이 좋은 자손에 대대손손 내려가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중요하겠군요. 네.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동티 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동티가 뭔가요? 기운이 강하고 자연 조화가 아름다운 곳에서 흘러가는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는데 그걸 인간의 목표로 때려 부순다, 철퇴를 박았다, 거기에 정령이 화났다, 산신이 화났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동티가 났다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가장 많이 탈을 받죠. 사실 지금도 건축 현장에서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월급 받고 때로는 사업 잘하려고 하시지만 그런 동티는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산소뿐만 아니라. 보통 그러면 현실적으로 동티 났다라고 할 때 어떤 증상이 있나요? 가장 센 것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없을 병이 생겨서 원인 파악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인간 문제가 갑자기 괴로운 일이 생기거나 과격하게 급하게 오죠. 조심해서 해야겠네요. 그리고 영화에 보면은 김고은 씨가 대살굿이라는 걸 하는데 대살굿이 뭔지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진짜 멋있게 막 위장도 하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살굿은 실질적으로 문제확은 문제의 원흉이라서 다치고 상처받고 고통받아야 될 사람을 대신 사육, 돼지를 죽인다, 닭을 죽인다, 소를 죽인다를 통해서 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체를 바꾸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얘인데 기운을 꺾는 거죠. 얘 아니고 얘라니까. 이제 그 과정들이 그렇게 영화에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멋있었는데 장군님이 오셔서 장군님의 행세 제스처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멋져 보이려고 내가 어떤 위장을 하려고가 아니라 김고은이 이제 영매니까 장군님이 도와주실 건데 피 보는 장군님, 피 해결해주는 장군님, 사육을 담당하는 장군님이 이 일을 도모하시고 주도해 주실 건데 그분이 실렸을 때, 에너지가 통했을 때 장군의 행동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오,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네요. 재밌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이도현 배우님 몸에 이제 문신이 쫙 있어요. 네네네네. 전 처음에 야쿠자 그런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그런 금강경. 금강경. 네. 금강경이 뭔가요? 부처님 말씀인데 지식, 지혜 쪽인 것 같아요. 불경도 파트 따라서 어떤 경은 무엇을 위한 목표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표현했고 부처님의 연대기를 표현했고 그런 것들이 파트가 성경처럼 나눠져 있거든요. 그 일부 중에 하나. 근데 나중에 일본 장수 이제 귀신이 금강경을 빗겨서 이렇게 찌르잖아요. 네. 진짜로 그게 효과가 좀 있는 건가요? 부처님의 그 위엄인하, 강인함, 지혜 그런 에너지가 주문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피하는 거죠. 그게 진짜 약간 뭐 좀 하시게요? 영화에 보면은 진짜 제가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인데 그 무덤 안에 여성 얼굴을 한 뱀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뱀 머리를 싹둑 자르니까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소름이 엄청 돋더라고요. 네. 그 뱀이 뭔가요? 그 뱀은 조상님이나 일본 그 장수하고는 상관없이 그 음이 가득한 그 일대의 터신 같은 거죠. 뱀으로 형상화된 여자 귀신인 거죠. 근데 거기가 자기 집인 거야. 그럼 거기에 쇠말뚝을 박았다, 일본 장수가 지킨다, 뭐 일본 군인 할아버지가 묻혔다 하고는 상관없이 그 터 기운이 음이 그득하고 기운이 천한데 거기에 집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끼리끼리 유유상종인 거지. 할아버지 여자친구는 아닐 거 아니야. 미안해. 이제 무속인으로서 영화 파묘에 나왔던 무속적인 부분 중에 약간 이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된다 혹은 이 부분은 진짜 잘 표현했다 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대살굿 할 때 장군의 기상, 위엄, 근엄함 표현한 것, 그리고 사실 위험하거든요. 아무리 신의 힘을 빌지만 인간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결정이 되고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긴장감 같은, 부담감 같은 걸 극복해내는 모습이 참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했고요. 거기 일본 장수를 정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연의 기운, 사물 대상의 영과 혼이 깃들 수 있다는 맞는데 사람을 정령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건 좀 정정하고 싶었어요. 일본 장수가 정령인데 정령은 어떻게 정의 내린다라는 그 멘트에서 사람이 정령되는 경우는 내 경험 안에서는 없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정정사항이 맞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속인으로서 영화 파묘를 곧 보실 분들에게 도움되는 몇 가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연의 기운을 받아 사는 우리가 풍수지리 음양조화, 무속인도 기운이고 에너지고 수호신도 에너지거든요. 너무 귀신, 혼 이런 각도로만 보지 마시고 저 이야기들이 우리 조상님 이야기고 내 사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